나는 어머니였다. 한 여자의 엄마, 한 남자의 장모. 그러나 그 밤 그의 손길이 내 몸을 흔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숨죽인 신음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가족이라는 굴레를 찢고 금기의 선을 넘어선 그 사랑, 이제 당신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 아이는 병약했다. 어릴 때부터 허약했고 늘 세상의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았다. 나는 홀로 그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바쳤다. 그러나 내 딸은 결국 사랑이라는 감정마저 희미해 보였다. 그의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는 법이 없었다. 그 남자는 내 딸의 남편, 내 사위였다. 한태수. 35의 이 남자는 낮에는 지쳐 보였다. 회사에서 돌아온 그의 어깨는 늘 축 처져 있었고 세상의 온갖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다. 그럴 때면 나는 괜스레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저 사위를 위한 장모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날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낯선 온기가 스며들었다. 딸이 잠든 밤 우리는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다. 정적 속에 흐르는 공기가 답답했다. 태수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에 낯선 불꽃이 일렁였다. 마치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만 같은 그런 강렬한 시선이었다. 장모님 힘드시죠? 단출한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네. 늘 하던 일인데.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 위로 겹쳐졌다. 나는 놀라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못했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손끝에서 시작된 열기는 순식간에 내 팔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마세요.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전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울림이 컸다. 내가 외롭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딸에게는 늘 강인한 어머니였고 세상에게는 단단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내 안의 빈자리를 정확히 짚어냈다. 팽팽했던 감정의 끈이 느슨해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가까워졌다. 나는 그를 밀어내야 했다. 이건 옳지 않았다. 딸의 남편이자 내 사위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욕망을 보았다. 거절해야 할 이유보다 그의 손길을 더 느끼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부드러운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느낌이 들었다. 차가웠던 내 입술에 따스함이 번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장모와 사위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발견한 두 남녀였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과 숨결을 느끼며 닿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딸이 잠든 후 그는 매일 밤 내 방으로 찾아왔다. 방문이 살짝 열리고 그의 발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어느 밤 그는 내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손이 내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장모님, 아니 은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어떤 달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몸에서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다. 낮에 보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지금 내 앞에서 온전한 남자로 변해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옷깃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옷이 얇은 살갗을 스치는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렸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나는 그저 그의 손길에 온몸을 맡겼다.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뜨거운 열기가 번졌고 내 몸은 작은 불꽃이 튀듯 반응했다. 나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을 토해내듯 그의 이름을 불렀다. 태수, 태수야. 그는 젖은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불렀다. 은진 당신.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았을 때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침대 스프링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 서로의 거친 호흡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이 은밀한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체온과 격렬한 호흡만이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 그의 뜨거운 몸이 내 몸을 감쌌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짓눌렸던 욕망이 해방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식을 잊었다. 이 금기된 사랑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낮에는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었다. 나는 딸의 병수발을 들고 그는 지친 몸으로 회사에 나갔다. 딸은 여전히 무심했고 우리 사이의 은밀한 긴장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보였다. 어느 날 딸이 갑자기 깨어나 물을 달라고 했다. 나는 서둘러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니 태수 역시 내 뒤를 따르고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내 손을 잡고 싱크대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귓가에 닿았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딸이 바로 옆방에 있었다. 우리는 지금 들킬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멈출 줄 모르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몸 역시 그의 손길을 원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태수를 밀쳐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떨어졌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물 마시러 나왔니, 혜진아?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딸은 멍한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다. 태수는 얼른 컵에 물을 따라 딸에게 건넸다. 먼저 들어가 있어. 장모님 힘드실 테니까. 딸은 아무 말 없이 물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자 우리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 갇혔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나를 향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더 깊은 욕망이 나를 집어삼켰다. 이 위험한 줄타기가 우리를 더 강렬하게 이끌고 있었다. 딸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다.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나는 어머니로서의 슬픔을, 그는 남편으로서의 슬픔을 가장했다. 딸의 영정 사진을 앞에 두고 우리는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가족이었다. 그러나 나는 문득 그가 내 손을 잡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손이 뜨거운 손을 겹쳐 잡았다. 딸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것은 죄의식일까 아니면 더 깊어진 사랑의 증거일까?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집을 정리하고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나는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그는 회사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그러나 우리는 관계를 끝내지 못했다. 우리는 여전히 은밀하게 서로를 찾았다. 가끔은 그가 나를 찾아와 밤늦게까지 머물렀고 가끔은 내가 그의 집을 찾아갔다. 우리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탐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욕망만이 아니었다. 그에게 나는 안식처였고 나에게 그는 존재의 이유였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다. 딸의 남편과 딸의 어머니. 그러나 우리만의 은밀한 세계는 견고했다. 그는 나에게 온전한 남자로,
나는 그에게 온전한 여자로 존재했다. 우린 죄인이 아니라 서로를 살게 한 사람일 뿐. 이 비밀은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